안녕하세요. 김그린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컨트롤 패널 라이팅과 매트리얼 그리고 렌더링 시간입니다. 저는 주로 작업을 할 때 라이팅보다 매트리얼을 가볍게 만들고 그 다음에 라이팅 세팅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매트리얼에 색이 들어갔을 때 실제 저희가 라이팅 잡아놓은 것보다 훨씬 더 어둡게 된다거나 연출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 주로 항상 매트리얼에 어느 정도 색을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이팅 처리를 하고 다시 매트리얼을 조금 손보는 순서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씬도 기존에 있던 라이트를 좀 지우고 먼저 매트리얼 위주로 설명드릴 텐데요. 보통 매트리얼 작업할 때는 이렇게 HDRI 라이트를 하나 두고 작업을 합니다. 지난번 실험실 때도 마찬가지로 HDR 매트리얼은 이렇게 HDRI 태그 안에 제가 텍스처에 색을 입히기 위해서 이미지 시퀀스 안에다 멀티플라이 노드를 섞어서 이렇게 초록색을 덮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저희 실험실 씬에 맞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고 매트리얼 작업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라이트가 추가되면서 약간 전체 분위기를 잡아주게 되는 거죠. 잠깐 라이팅은 꺼두고 제가 매트리얼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리얼은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실 뒤쪽 씬에서 만든 것처럼 전체적인 매트리얼은 메탈 텍스처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난번이랑 똑같기 때문에 제가 분석하는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릭해서 매트리얼, 셀렉트 매트리얼 하고요. 이 부분에 제가 노드 에디터를 켜서 하나씩 노드를 솔로 노드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계 매트리얼을 담당하고 있는 이 키보드 매트리얼은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활용했는데요. 먼저 제가 이 부분만 솔로 노드로 보여드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메탈 느낌이 나는 매트리얼을 적용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이쪽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냥 매트리얼은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런 매트리얼을 넣었고 이 이미지의 멀티플라이로 색을 제가 좀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믹스 노드를 이용해서 제가 더트 텍스처랑 섞었는데요. 더트 텍스처도 마찬가지로 솔로 노드로 보게 되면 이번에는 인버트 노멀로 하지 않고 그냥 덜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음영 부분이 잡힙니다. 좁히기도 하고 넓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잡히면 재미가 없으니까 덜트 맵에다가 마찬가지로 같은 매트리얼을 넣고 사이즈를 조금 다르게 해서 이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덜트 부분이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잡힐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두 가지 매트리얼을 섞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제가 애드 노드를 사용하기도 했고 이렇게 믹스 텍스처를 이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믹스 텍스처 어마운트에다가 더트를 넣고 그 더트 부분을 색깔을 제가 뭐 밝게 해준다거나 어둡게 해준다거나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 어마운트 덕분에 저희가 기존에 밑에 깔아놨던 이 메탈 느낌이 살고 또 음영 부분에 조금 더 다른 색을 더 입힐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밝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덜트 노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러프니스에도 넣고 또 범프에도 넣어서 사용했습니다. 범프에서는 콘트라스트 담당을 하기 때문에 범프에 맞게 이렇게 솔로로 보게 되면 음영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제가 처리할지 이 범프에서 이렇게 설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덜트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다른 노드에 쓸 때는 컬러 커렉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 더 변형을 줘서 연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라운디드 엣지로 엣지 부분에 라운드를 줘서 디테일을 좀 올릴 수 있으면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가볍게 0.03 굉장히 작은 범위의 라운드 엣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성된 걸 보면 어렵지 않게 이렇게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방금 제가 이 디퓨즈의 믹스 텍스처의 색깔을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되는데 어둡게 처리할 수도 있는 거죠. 버튼 부분에 음영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더 어둡게 해서 그냥 이 매트리얼을 하나 넣었을 때보다 이렇게 덜트의 디테일을 추가해서 분위기를 더 극적으로 연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어렵지 않게 기본적인 패널에 매트리얼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이 버튼 부분의 매트리얼을 어떻게 제작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부분만 따로 떼어서 예제를 준비하였는데요. 예제 파일을 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버튼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장 밑을 담당하는 케이스 부분과
이렇게 버튼 부분에 유리를 커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라이트, 빛을 발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글라스 부분을 제가 끄고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이 케이스 부분은 지난번에 만들었던 키보드에서 조금 다른 점은 덜트 부분에 인버트 노멀로 해서 이렇게 인버트된 부분만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트리얼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버튼의 외곽에 약간 더트 맵이 붙어서 끝에 마모된 느낌을 추가하였고 특별히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버튼 안에 또 각자 다른 오브젝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이렇게 스펠링이 써 있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이렇게 기울기가 다른 이런 기본적인 도형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제가 발광하는 매트리얼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판이 되는 부분과 이 튀어나온 부분을 다른 매트리얼로 해서 튀어나온 부분에 더 강한 빛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매트리얼은 기본 매트리얼이 돼 있고 제가 이 부분에서 노드 에디터를 켜서 이미지를 바로 적용시켰습니다. 자, 이미지 텍스처 이번 시간에 아무 메탈이나 핑거프린트 아무 메탈이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줘서 제가 디테일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솔로 노드로 확인해 보면 지금 디테일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매트리얼 다시 적용시키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매트리얼에 디테일이 살짝 있는 상태죠. 솔로 노드를 끄고 그래서 버튼 부분이 조금 다른 매트리얼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키보드 라이트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다가 제가 매트리얼에 에미션을 줘서 발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에미션 타입은 텍스처 에미션으로 이렇게 텍스처를 넣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 안에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다가 제가 이 매트리얼을 적용시키는 거죠. 지금 브라이트니스가 너무 강하니까 이걸 줄이면서 0.1로 줄여볼까요? 0.02 이 정도만 살짝 줘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에다가 매트리얼을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버튼 글래스를 켜게 되면 이렇게 버튼이 커버하면서 이렇게 발광하는 물질이 약간 뿌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 전 디스트리뷰션에다가 RGB 스펙트럼을 넣어서 이곳에다 색깔을 주곤 합니다. 자, 이렇게 색깔을 주면은 원하는 색깔대로 버튼에 발광이 되는 거죠. 지금도 약간 센 것 같아요. 그래서 0.01 아주 약하게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다가 이미지 텍스처로 이 발광하는 부분에서도 약간 밝고 어두운 부분을 추가적으로 만들면 더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핑거프린트 그대로 사용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옵테인 그라디언트를 활용해서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살려주도록 하죠. 저는 상황에 따라서 이 디퓨즈 채널을 끄고 쓸 때가 있고 켜고 쓸 때도 있는데 실제로 디퓨즈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항상 디퓨즈는 이렇게 끄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로 노드로 보면은 이 상태에서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매트리얼이 잘 입혀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글래스를 끄고 이 부분의 매트리얼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매트리얼이 지금 오브젝트 쉐입마다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프로젝션에다가 제가 큐빅으로 균일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큐빅으로 바꾸게 되면 오브젝트 UV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큐빅 매핑이 되고 락 에스펙 레이시오를 눌러서 사이즈를 줄여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 사이즈를 군데군데 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솔로 노드를 다시 끄게 되면 그냥 매트리얼이 발광하는 게 아니라 이 검은색 부분과 안한 부분에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검은색 자체가 너무 강하니까 이렇게 뒤로 살짝 지워주고 컨트라스트 검은색까지 안 가게 살짝 회색으로 두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매트리얼이 그냥 생으로 발광되는 것보다 약간의 베리에이션이 있는 걸 더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차피 저희는 유리로 커버 케이스를 만들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떤 일부 버튼들은 그냥 이 전체 발광을 해서 조금 베리에이션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튀어나온 부분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이 위에다가 저는 글라스 매트리얼로 이렇게 커버를 했는데요. 글라스 매트리얼을 보면 지금 그냥 러프니스만 살짝 들어간 상태여서 이렇게 완전 글라스를 넣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만 약간 러프니스를 주면은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하고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럴 때는 저는 여기다가 이미지 텍스처를 활용합니다. 저는 실사 베이스 이미지 텍스처를 활용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textures.com에 가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미지를 검색합니다. 저는 여기다가 버튼이라고 이렇게 검색하고 모든 속성보다 저는 포토 텍스처를 활용해서 이미지 톡 소스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사진 베이스로 된 이렇게 평면 플랫한 이미지가 검색이 되는데요. 저는 그중에 이런 텍스처 중에 이런 부분만 잘라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냥 유리 글라스가 아니라 이렇게 실제 버튼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를 활용하면 훨씬 더 리얼리스틱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런 표현도 재밌을 것 같네요.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요런 거 자체를 에미션 소스로 활용하면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는 발광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꺼진 이미지더라도 여기 이런 부분들 확대해서 보면은 버튼 부분에 디테일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가끔 다른 작품들 보다 보면 에미션 부분이 아예 생짜 그냥 색깔로만 표현된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실제 리얼리스틱한 부분을 굉장히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 베이스의 뭐 유리라든지 항상 빛이 그냥 그 자체로 나올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빛 위에 커버가 있는 부분에다가 이런 이미지 텍스처를 잘라서 활용하면 훨씬 더 리얼리스틱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 예제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운받은 이미지를 열어보면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는 이미지 텍스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토샵에서 전 C를 눌러서 크롭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제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서 이 부분만 활용하는 거죠. 이 부분을 저희가 글라스 만든 부분에 입혀서 디테일을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가 만든 소스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포인트를 살려서 여러분들만의 소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장해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제로 가져와서 지금은 자체는 그냥 이렇게 발광체가 되니까 한번 러프니스에다가 이미지를 적용시켜 보도록 하죠. 이미지 텍스처를 불러오고 텍스처에 방금 크롭한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롭한 이미지를 불러오니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클릭해서 솔로 노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솔로 노드로 확인해 보니까 이미지가 전체 크게 적용된 게 확인되는데요. 이거를 각각의 오브젝트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 매트리얼을 큐브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클로너에 있을 때는 이미지가 전체로 적용되지만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오브젝트에 넣게 되면 이 이미지 안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션 타입을 큐빅으로 돼 있고 이 오브젝트를 누른 상태에서 매트리얼을 찍고 태그스에 가서 fit to 오브젝트를 하게 되면 이 매트리얼이 이 오브젝트에 딱 맞게 정 사이즈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클로즈업해서 이 부분에 저는 이 테두리가 나오면 좀 더 디테일이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랜스폼 노드를 지어주고 만들고요. 사이즈를 조금 줄여볼까요? 이렇게 사이즈를 옮기니까 저희가 원하는 디테일이 나오긴 하는데 컨트롤하기가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다시 좀 지우고 제가 이 부분에서 매트리얼을 직접 만지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매트리얼 모드로 바꾸고요. T를 눌러서 스케일 툴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세밀하게 조정해 보도록 하죠. 제가 이렇게 매트리얼을 실제 여기서 활용하려고 그랬는데 쉽지 않네요. 여기 와서 제가 차라리 수치로 수정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Alt를 누르고 클릭하면은 제가 이미지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주고 한 0.5까지 줄여볼까요? 조금 더 키워야겠네요. 사이즈를 어느 정도 키워주고 위치를
조정해 주는 거죠. 그냥 조금씩 키워준 다음에 G를 다시 맞춰주겠습니다. 조금만 더 키우면 될 것 같아요. 0.65 위치를 조정해 주고요. 네,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버튼 자체 디테일을 사진 베이스로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수정한 다음에 다시 클로너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시가 이런 식으로 범프가 들어가는 거겠죠. 자, 다시 솔로 노드를 디세이블 하게 되면 이렇게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이 부분만 크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있을 때 없을 때 비교해 보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라이브 뷰에 스토어 렌더 버퍼를 눌러서 이 상태를 저장하고요. 이게 없을 때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이 이미지의 컨트라스트를 바꿔서 이미지 효과를 쓴 걸 좀 더 극대화해 보도록 해보죠. 여기다가 옥테인 그라디언트 노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반전시켜서 외곽 테두리를 조금 더 밝게 하고 블랙을 좀 더 넓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의 외곽 부분이 조금 더 블러리하게, 그리고 이 이미지의 트랜스미션에다가 조금 더 활용해 보죠. 컬러 커렉션으로 컬러 커렉션에 넣어 놓으니까 훨씬 더 좀 더 스무스하게 이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범프를 조금 더 더해볼까요? 이미지에 그라디언트 만든 거를 다시 복사해서 범프에다가도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기존에 그냥 아무것도 효과를 주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렇게 디테일을 살려줬을 때 전체로 확인해 보면 훨씬 더 버튼이 재미가 있어졌죠. 그리고 이 에미션 부분에 제가 이미지가 좀 과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에미션으로 가서 이 이미지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하죠. 0.03. 디테일이 조금 살아나면서 0.01까지도 줄여볼게요. 0.01. 이런 디테일도 있고, 지금 버튼 부분에 이렇게 다른 이미지로 제가 버튼의 디테일을 살리게 된 거죠. 이 글라스가 있을 때, 없을 때 이렇게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발광하는 걸 보면 뭐 전구라든지 다 이렇게 유리로 감싸져 있고 그 유리의 재질과 그 유리의 러프니스에 따라서 디자인이 완전 바뀌게 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효과를 CG에서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전 여기서 다시 유리를 선택해서 트랜스미션의 색깔을 또 바꿔보기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조정해서 제가 원하는 색깔을, 발광체는 주황색이었지만 트랜스미션에서 다른 색깔을 입혀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약간 오묘한 색깔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 유리 자체는 초록색을 발광하려고 하고 안에 전구는 주황색이어서 조금 더 다양한 색깔을 연출하기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버튼을 만들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전구에 발광하는 물체를 넣고 그 발광 물체 자체도 이미지 텍스처로 어디 부분은 좀 어둡게, 어디 부분은 밝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감싸는 케이스에도 이런 식으로 색깔을 넣기도 하고 범프와 러프니스를 넣어서 훨씬 디테일을 살려주는 버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버튼과 기계 부분이 완성되고 어느 정도 매트리얼이 정립이 됐다. 이때부터는 라이팅 세팅을 해주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라이트는 HDRI가 입혀져 있는 상태고 또 멀티플라이로 색깔을 넣은 상태죠. 여기서 뒤쪽 부분의 스탠드에다가 제가 예전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구를 넣어서 이 부분에 발광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전구는 이렇게 매트리얼로 지난번과 예전에 저희 실험실 때처럼 똑같이 만들었고요. 그 라이트 패스 1번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구가 있습니다. 전구는 전 두 개로 나눴는데 하나는 이 간접 조명처럼 이 바깥에서 오른쪽 불을 살려주는 이런 형광등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실제로 저희가 보이는
이 카메라 뒤쪽에 라이트를 배치함으로써 이 씬의 콘트라스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전체에 이런 라이트가 있고 이렇게 스탠드에서 나오는 빛이 섞여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광은 전 초록색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렇게 뒤쪽에 보이는 키포인트로 준 라이트들은 이렇게 주황색을 활용해서 거의 보색에 가까운 색깔을 돌리면서 색의 다양성을 라이트에서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2번 라이트는 제가 이렇게 버튼 부분만 따로 초록색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3번 라이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케이스를 열었을 때 이 안쪽 부분의 라이트인데요.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안쪽에 캡슐 부분이 열렸을 때 라이트를 또 이 안에다 배치했습니다. 배치한 라이트를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제가 마찬가지로 textures.com에서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오려서 라이트에다가 이미지 텍스처를 넣어서 그냥 라이트가 아니라 디테일이 살아있는 라이트를 완성시킬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필 부분을 제거해서 보면은 이 라이트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밋밋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점점점 뭔가 디테일이 살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 안에다가도 이미지를 넣고 전 디스트리뷰션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넣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그냥 텍스처스 이 상태에서 멀티플라이를 해서 이 색을 넣어도 되는데, 저는 가끔 디스트리뷰션에다가 색깔을 이렇게 넣곤 합니다. 그리고 샘플 레이트를 좀 올려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라이트는 샘플 수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샘플 수를 높여줘서 이 부분에 생기는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그냥 라이트를 쓰지 않고 라이트에도 이미지를 넣으면 이렇게 카메라가 잡히는 부분에서도 훨씬 더 디테일을 살려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캡슐 부분은 별다를 것 없이 저는 스페큘러 러프니스를 넣어서 활용했습니다. 나중에 이 캡슐을 자세하게 기포를 넣어서 만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렵지 않게 그냥 이렇게 러프니스만 넣었고 순식간에 잡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제작하였습니다. 전체를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렇게 플랜 오브젝트를 만들었는데요. 이 플랜 오브젝트로 가보면 이렇게 뒷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뒷판에다가 저희가 예전에 만들었던 실험실 뒷모습 렌더건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이미지가 여기에 그냥 반사체로 쓰는 거죠. 실제 여기에 오브젝트를 다 배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에미션에다가 저희가 렌더 걸었던 이미지를 이렇게 놓음으로써 그냥 여기에 반사되는 이미지도 조금 더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런 반사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실제 오브젝트를 다 배치할 필요 없이 이렇게 예전에 만들었던 씬 렌더를 넣어서 훨씬 더 씬을 가볍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카메라 세팅을 보여드릴 텐데요. 카메라에 들어가서 다른 거 없이 저는 모션 블러는 0.02로 24fps로 작업을 할 때는 전 셔터 스피드를 항상 0.02로 세팅을 합니다. 씬 렌즈로 가게 되면 이 부분에 제가 아웃포커싱 되는 부분을 보면 약간 이렇게 길쭉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스토어로 잠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렌더된 부분에 보면은 지금 라이트가 길쭉하게 처리된 부분은 제가 어퍼처 애스펙트 레이시오를 2.2로 올려놨습니다. 이게 만약에 1로 돼 있을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블러가 되는데, 이렇게 사이파이물에서는 아나몰픽 카메라를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길쭉한 블러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걸 비슷하게 연출하기 위해서 어퍼처 애스펙트 레이시오를 이렇게 길쭉하게 이런 형태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퍼처 엣지도 살짝 살려서 블러 부분의 엣지를 조금 더 살리는 게 이쁘더라고요. 1.5 정도로 하고, 그리고 블러되는 모양 쉐입을 카운트를 3으로 했을 때는 삼각형으로 되고, 이 앵글에 조리개 있는 쉐입이 블러에서 표현되는 부분인데, 이 디자인에서 실제 저희가 이렇게 볼 때 너무 적게만 쓰지 않고 저는 옛날 느낌을 살릴 때는 이런 식으로 한 16, 8 이 정도 사이로 두고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텍스처에서 제가 컬러 자체를 살짝 디세츄레이트를 하고 비네팅을 이곳에서 살짝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제 카메라에서 비네팅 효과가 있는 거를 CG에서 똑같이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전 리얼리스틱한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 카메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비네팅 효과가 왜 생기는지,
웃기는 거는 실제 촬영에서는 이런 비네팅을 없애려고 하고 크로마틱 에볼루션 같이 이렇게 색수차가 생기는 현상도 실제에서는 없애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CG에서는 반대로 그런 걸 살려줘서 더 리얼리스틱하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CG는 실제같이 가려고 하고 실제 촬영 소스는 CG처럼 완벽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있습니다. 색수차를 너무 과하게 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너무 심하게 쓴다든지 이렇게 너무 과한 건 항상 좋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실제 카메라 렌즈나 뭐 이런 거에 너무 현혹돼서 그런 부분만 강조하다 보면 또 디자인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디자인이 완성된 상태에서 그런 효과를 더해 줘서 디테일을 올려준다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약간 리뷰하자면 제가 하는 거는 항상 매트리얼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미지 하나로 러프니스와 범프를 사용해서 디테일을 표현하기도 하고 덜트를 이용해서 음영 부분이나 엣지 부분에 조금 더 다른 매트리얼을 섞어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발광체 부분에 항상 이렇게 유리로 덧대서 그 유리에다가 리얼리스틱한 텍스처를 발라서 훨씬 더 표현을 실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제 사진 소스를 그리고 실제 영상 소스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작품의 퀄리티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저희가 만든 컨트롤 패널 부분의 매트리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라이트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 카메라를 어떻게 했는지 배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